저희 회사는 조슈아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뵙고 성장을 도와드리는 역할이 저희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이후에 또 저희가 또 회수를 통한 수익, 발명자분들, 연구자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이제 컴퍼니 빌딩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표준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초기 3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를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엑셀러레이터들도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성격으로 해서 투자 이후에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업을 같이 성장시키는 공동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창업 전 단계, 그러니까 창업 전 단계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그 주로 연구자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기술을 파악을 하고 창업을 시켜드리면서 이제 시드 투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어떤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활동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주로 아마 그 엑셀러레이터,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온다기보다 저희가 찾는 입장이 좀 더 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는 뭐 자체적으로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연구자분들도 뵙고 스타트업들도 뵙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또 제가 그 각 대학마다 있는 연구단, 그러니까 뭐 연구 사업단 이런 것들 찾아뵙고 교수님들도 이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슈아 파트너스의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약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의 최초 시작은 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가치 평가, 뭐 특허 평가 이런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진행해왔고, 기업들과 좀 더 같이 좀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업들과 많이 또 협력을 하게 되었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과 좀 더 밀접하게 같이 또 지원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2016년도에 그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기관에서 그런 담당 업무를 하시다가 네.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창업을 하신 경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창업을 할 때는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엑셀러레이터 시작할 때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창업하게 됐던 저희 파트너분들이 계셨고요. 그분들 덕에 저도 이제 투자라든지 또 이 기업들과의 또 같은 파트너십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하다가 올해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딥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또 컴퍼니 빌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연구자분들을 같이 뵙고 이분들과 좀 더 밀접하게 같이 창업과 그리고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생각에 또 창업을 하게 됐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카이스트 출신의 또 출자자분들이 같이 또 도와주셔서 같이 새로운 딥테크 기업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사가 대전인가요? 서울인가요? 본사가 대전이고요. 네, 서울엔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 기반의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출연연들,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 여건은 수도권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 여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직접 발굴하시고 찾아다니시는 일에 또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사의 구성원들도 그런 쪽에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회사 구성원들이 업무 분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대전이 본사고 서울이 지사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런 독특한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 설계라든지 모델링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저 스타트업들도 저희가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 전자공학
뭐 박사 출신의 또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기술 분석 업무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VC 경력에 8년 정도 되는 VC도 저희 회사에 또 같이 그 직원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업무라든지 또 뭐 투자 심사, 뭐 기업 발굴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 내부에 또 엑셀러레이팅만 전문을 하는 또 역할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한 4년 동안 같이 진행했던 전문 인력들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인 인력도 많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딥테크 기업들, 주로 이제 뭐 딥테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낮게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기술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투자 이후에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기술적인 연결, 그리고 산학 협력을 어떻게 할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의 좀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 어떤 모임이죠? 우선은 저희도 이제 과기부 산하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출연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던 연구사업단 센터이기도 하고, 거기는 센터와 연구자분들, 기술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또 그 소개된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스타트업들의 이제 IR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럼에서의 핵심은 그 기술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 분야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기업과 금융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얼만큼 진행이 됐고 네. 몇 회가 되겠죠? 네, 포럼이니까?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주기로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저번 주, 어제까지 총 13회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격주 목요일마다 대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산업 분야별로 나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2주에 한 번 정도씩 네,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장소는 어디서 하시나요? 장소는 저기 대전에 있는 그 대덕 테크 비즈 센터라고 해서 TBC라는 곳 1층에 있는 콜라보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전화번호가 나간다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매번 이 내용을 그 K스타터 아니면 또 그 온오프 믹스 이런 곳들에도 제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로 신청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를 정확하게 나누기는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초기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융복합되어 있는 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좀 AI, 로봇 이쪽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엑셀러레이팅이라 하면 그 기업의 성장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분들을 키우는 육아, 뭐 아이를 키우는 거로 비교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성장 단계에 필요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아플 때는 치료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라는 거는 저희 이제 뭐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돈을 이제 모아서 그 투자하는 자금을 만드는 거를 이제 일컬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성장할 때 그 주로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술을 또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는 출연연도 많고 대학도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특허들을 저희가 이제 또 서칭을 해서 연결시키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술 이전 사업화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VC와 ACA와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초기 기업을 봐야 되고, 또 저희는 또 굉장히 그 전에 있는 시드 단계 기업들을 보기 때문에 대표님과의 어떤 관계로 투자를 좀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님과의 관계가 그냥 인적 관계가 아니라 이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그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지, 또 신뢰가 높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경우도 있고 기관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고 이게 각각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성 펀드,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지 기관이 하는 경우는 그 공모 형태로 모태 펀드라는 거를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모태 펀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사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그런 곳에 저희도 제안을 하고 선정이 되면 같이 또 활용하게 됩니다. 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저희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금, 사업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먼저 파악하는 기업 진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절차를 통해서 그 하나의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자금이다. 그럼 이 자금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 기업의 소위 말해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IR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IR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동참해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후에 투자, 그리고 투자 이후에 기업이 성장할 때 필요한 R&D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속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또 이 기업을 잘 성장시킬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펀드를 넣어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R을 누구에게 보여주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재 기업들은 이 IR을 그 투자자나 아니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직접 이 IR을 들고 영업하듯이 투자자를 찾아가서 노크하면서 IR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자가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살려면 현금 흐름이 얼만큼 또 효과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수익을 어떻게 낼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매출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R&D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잘 만들고 미래 가치를 얼마큼 창출하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은 효과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지원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곳도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에 있고요. 대전의 엑셀러레이터도 20개 이상, 한 최근에 27개까지도 이제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국 대비 3위 수준이긴 한데요. 비율로 보면은 한 7에서 8%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꼭 서울이라고 해서 투자를 다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 경쟁이 또 세겠죠. 네,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는 횟수가 많다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또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 대전,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대전을 더 찾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투자 회사들도 경쟁 관계입니다. 네, 더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투자들보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은 저희는 예비 창업 단계, 그러니까 그 연구자분들이 창업하기 전 단계부터 만나서 먼저 저희가 팀 빌딩부터 창업까지 전반적인 컴퍼니 빌딩을 한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카이스트, 또 출연연 가장 근거리에 있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먼저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슈아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출연연이라든지 그다음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이제 뭐 기술 사업화부터 투자까지 거짓말 한 17년 이상 하다 보니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한 7년 동안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출연연이나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쌓았던 이제 네트워킹이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배치 프로그램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셔서 뭐 출연전이나 뭐 대학들에서 먼저 같이 좀 협력으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러브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없겠네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좀 같이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팅을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례. 우선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가장 현재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좀 어려웠다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광주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회사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를 받기 전에 뭐 지금에 있는 사업 분야와 정 다른 반대인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셨었고요. 거기서 생겼던 자금의 대부분들을 그 R&D에 넣으시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셨고 그 과정에 이제 그 공공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시면서 그 제품을 개발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사 명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를 할 당시에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고 투자자들에게 러브콜 굉장히 많이 받으셨었는데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누가 먼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정할지를 서로 눈치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투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대표님에 대한 신뢰랑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보고서 먼저 투자를 하게 됐고 그 계기로 이제 모든 투자들이 계속 후속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롯데라든지 GS라든지 뭐 이마트의 납품도 진행하시면서 글로벌 진출까지 하는 큰 회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사를 직접 제가 노크를 해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느덧 이 투자라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제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 그 투자사를 찾아오는 기업들에 대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A씨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여하는 걸 좀 저는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자체의 힘보다는 어떤 이름 있는 투자사나 이름 있는 기관의 힘을 얻어서 같이 홍보도 되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또 나만을 위한 또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처럼 작지만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좀 권유를 드리고 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뭐 삼성에서 하고 있는 뭐 C랩이라든지 뭐 IBK 창공이라든지 뭐 현대차 뭐 제로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전에 뭐 카이스트나 뭐 다른 대학들에서 운영하는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회사를 어필하고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을까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오프믹스라든지 이런 공고 모집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